안녕하세요. 다이카우스입니다. 오늘은요, 요 제라늄, 굉장히 또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요 제라늄 11월 달에 제라늄 관리하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요거 9월 초에 분갈이를 했잖아요. 저는 분갈이를 1년에 한 번 정도 해요. 여름에 굉장히 이게 제라늄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다 지나고 나면 8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9월 초에 분갈이를 하는데, 저는 요거를 9월 초에 한 9월 3일 정도에 요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갈이를 1년에 그렇게 한 번을 하거든요. 분갈이 할 때 흙은요, 마사를 한 4, 50% 넣어요. 저는 마사를 소립을 30, 그 다음에 중립, 대립을 10 해서 50, 그리고 펄라이트를 10에서 한 15 정도 넣고요. 용토나 바특을 쓰는데요. 주로 한 30% 정도 씁니다. 그리고 화산석이나 경석을 조금 넣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훈탄 완겨 한 거 있죠? 이렇게 태워 놓은 거, 훈탄에 있으면 한 주먹 정도 이렇게 넣어서 분갈이를 하거든요. 배수를 아주 잘 되게 그렇게 흙은 해서 분갈이를 합니다. 분갈이를 지금 해도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새로 이제 제라늄을 들이실 때는 분갈이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분갈이 하면 조금 늦은 게 되겠죠. 왜냐면 겨울에 이게 하초들은 봄, 가을에 왕성하게 자라고 겨울에는 그렇게 활발하게 자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지금 꽃이 이렇게 안 피고 있지만, 베란다 있죠. 남양 베란다에는 보면 굉장히 지금 많이 피고 있을 거예요. 추워서 저희는 지금 꽃이 많이 오고 있진 않아요. 이제 이렇게 뭐 한두 송이 정도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겨울에는 이렇게 한두 송이 정도 피다가 봄에 한 2월 달 정도 돼야 저희는 개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한 5월까지 막 정말 뭐 흐드러지게 펴요. 근데 지금 따뜻한 베란다에서는 정말 흐드러지게 피는 집도 많으실 거예요. 요런 거는 추워서 지금 그래요. 추워서 온도를 여기 하우스기 때문에 잘 맞춰주질 않기 때문에 너무 추워서 이게 꽃이 이렇게 지금 못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갈이를 지금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봄에 2월이나 이럴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 구입해 갖고 오신 분도요. 그 정도는 이 아이가 아마 충분하게 견딜 거예요. 뿌리에서 아무리 그 상토에서 나왔다 그래도. 그래서 조금 늦긴 했어요. 그런데 베란다가 많이 따뜻하다 이러신 분들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꽃이 많이 피어 있잖아요. 사갖고 와서 꽃이 많이 피어 있으면 꽃을 다 보시고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꽃이 피어 있는 상태에서 분갈이를 하시게 되면 다음 꽃도 그렇지만 지금 피어 있는 꽃도 금방 시들어요. 꽃이 제라늄은 이렇게 한번 피게 되면 굉장히 오래 피어 있어요. 그게 한 뭐 열흘, 보름 뭐 이렇게 막 피어 있거든요. 요게 요렇게 꽃송이가 이렇게 하나 오잖아요. 이러면 요게 하나 다 피는데 그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건드리게 되잖아요. 뿌리를. 어차피 이제 분갈이를 하시면 다 털어서 하셔야 되는데, 건드리게 되면은 얼마 못 가요. 그래서 분갈이는 꽃을 좀 어느 정도 보신 다음에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햇빛이 이게 얼마 정도 이게 들어와야지 많이 들어오는 건가, 이런 것도 또 여쭤보시는 분이 많으세요. 궁금해 하시는 분이. 제가 여기가 밝은 빛만 들어와요. 아침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밝은 빛만 들어오는 요런 장소인데, 오후에 한 1시 정도에서 2시간 정도 햇볕이 들어와요. 그런데 해가 좀 부족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무리 이렇게 빛이 들어온다 그래도 3시간 정도 이상은 들어와야지 꽃이 잘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제라늄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나 빛이 안 들어오는 그런 댁에서는 이게 제라늄이 조금 좀 키우는 게 어렵지 않나 싶어요. 웃자라고. 자, 이렇게 해서 햇빛은 그렇고요. 물주기는요.
지금부터 이게 서늘해지잖아요. 지금부터 봄까지는 물을 넉넉하게 주셔도 돼요. 여름에 이 제라들이 이 목대 있죠. 이 목대가 이게 썩어서 이게 문제가 되지, 그렇게 저기 하진 않거든요. 제가 지금 주는 주기는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고 있어요. 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분이 이렇게, 요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요 정도 되는 것도 있고, 크게 된 것도 있어요. 크게 쓴 거는 제가 제라들이 이렇게 좀 큰 것들 있죠.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굵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등치가 큰 애들은 큰 분을 썼어요. 그리고 좀 작은 애들은 등치가 작은 이렇게 분을 썼는데요. 요거를 크고 작고 간에 요렇게 작은 분에는 아이가 등치가 좀 작은 게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든 이 화분이 크든 작든지 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금 주고 요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댁에서는 주기가 빠를 수도 있고 또 늦어질 수도 있어요. 남향 베란다에 햇볕이 많이 들어오는 댁에는 좀 늦을 수도 있거든요. 저하고 좀 환경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밤에 환기 때문에요. 여기를 열어놔요. 지금 왜냐면 온도를 보고 바깥 온도가 6도, 5도다 이러면 이걸 내리고요. 아직 6도, 7도 정도 된다 이러면 요거를 열어서 이 아이들을 환기를 좀 시켜주고 있어요. 다 차단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저쪽에는 제가 닫아주고 있어요. 왜냐면 바람이 저쪽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밤에 너무 추워서 저쪽을 이렇게 닫아주고 있거든요. 저기를 지금 다육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날씨인데요. 노숙하기도 다육이들이 그래서 이것 좀 보세요. 온도가 요새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야 하는데 밖에 있는 다육이들은 물이 많이 드는데 안에 거는 아직 물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요런 하초들 때문에 여기 화초한테 온도를 맞춰주기 때문에 그래요. 다육이들한테 온도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일단 온도는 5도 이상을 유지해야 요런 하초들한테 하초들이 힘들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다육이하고 화초하고 이렇게 같이 키우면은 굉장히 이게 지금 온도를 맞춰주기가 좀 어렵답니다. 그리고 순짓기를 지금 해도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순짓기는 다 해가고 순을 집을 게 없어요. 지금 순짓기를 하고 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싹이 나고 밑에서 요런 대에서 순을 집는 거는 요런 대에서 요렇게 순이 나오기를 요렇게 저기를 하는 순을 짓거든요. 여기 밑에 요런 목대에서 순이 좀 나오게. 그래서 이게 다복해지기라고 순을 짓기를 하는데요. 순짓기를 하면 여기서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요것도 순짓기를 했는데 꽃대가 올라오죠. 이게 요런데 밑에에서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지금. 그런데 꽃대가 먼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순짓기는 실패한 거예요. 순짓기를 할 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순을 너무 짧게 이렇게 집기를 하시면 그런 확률이 있어요. 이거 한번 순짓기 해볼게요. 순짓기를 하실 때 이렇게 자, 요 정도는 띄어내셔야 돼요. 어느 정도. 너무 요거 안에 순을 따게 되면은 있죠. 밑에 거도 이렇게 순짓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하셔야 되지. 그래야 밑에에서 이렇게 대가 나오지. 안 그러면은 그냥 꽃대가 바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순짓기를 너무 약하게 하는 경우에. 야, 이 아이도 여름에 굉장히 많이 아팠죠. 이게 좀 보세요. 제라늄은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된답니다. 자, 순짓기는 이렇게 하시는데요. 요런 것도 이제 순짓기를 아직 안 했네요. 안 왔는데 조금 더 잘하고 해도 되겠어요. 이게 너무 짧아요. 어느 정도 긴 다음에 순짓기는 하셔도 되는데 순짓기를 지금 하시게 되면 꽃을 늦게 본다는 거를 감안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순짓기를 했죠. 이렇게 순짓기를 하면 자라는 시기라 여기에서 싹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아까 그 보셨죠? 순짓기를 했는데도
꽃대가 이렇게 나와버렸잖아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짓기를 하면 한두 달 늦어집니다. 꼭 보시는 게. 그게 괜찮으시다면은 지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순짓기는 봄, 가을로 왕성하게 자랄 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겨울에는 모든 게 성장이 둔화가 돼요. 화초들이. 그렇게 둔화가 될 때 이렇게 하면은 순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늦게 나오겠죠. 그렇죠. 굉장히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이거 좀 보세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순짓기를 했는데 옆에서 이렇게 하나 나왔죠.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순짓기는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요거는 지금 보니까 순짓기를 안 했거든요. 요거 순짓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순을 따주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보세요. 어릴 때 이렇게 외목대로 키운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라늄은 외목대로 키우게 되면 꽃을 많이 못 봐요. 어쨌든 간에 어릴 때 이렇게 많이 순짓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대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지가 많아져야지 꽃을 많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요런 것도 꽃이 벌써 하면 대가 이렇게 여러 개 나왔죠. 그래서 요건 지금 외대잖아요. 이거 이제 꽃꽂이 해놓은 건데, 자, 요런 것도 이제 순짓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순을 잘라내요. 이렇게요. 이렇게 순을 잘라내게 되면, 요게 가지에서 겹순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요런데 엽순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가지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도 해서 2개가 지금 나왔죠. 가지가 이런 것도 보세요. 순짓기를 해서 하나 둘 셋 4개가 되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를 순짓기를 하니까 여기 해놓으니까 여기에서 싹이 나오죠. 이렇게 이런 방식이에요. 순짓기. 여기도 보세요. 순짓기를 하니까 여기서 싹이 나오고 있죠. 이것도 순짓기를 여기서 한번 했죠. 외목대로 자라다가 그래서 여기 위에서 또 순짓기를 하니까 어때요? 옆에서 또 이렇게 격가지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순짓기를 해서 가지를 이제 여러 개로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되도록이면 지금 하시지 마시고, 봄, 가을로 하세요. 이렇게, 이런 거는 표면적으로 순짓기가 잘 된 거죠. 이거 좀 보세요. 타복하게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도 대체적으로 잘 됐죠. 순짓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순짓기를 하시는데요. 요거는 제가 6년 정도 키운 건데 순짓기가 이렇게 잘 됐죠. 많이. 그래서 위에 보면 이렇게 한 나무인데 이렇게 다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순짓기를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씨앗 수정한다고 요거 이제 꽃이 이렇게 피잖아요. 그러면 부비부비 다른 요 꽃하고 다른 꽃하고 부비부비를 하시는데 부비부비를 하실 때는 지금 하시지 마시고 있죠. 어느 정도 여름이 되기 전에 하시기 바랄게요. 지금 이제 그 꽃하고 꽃하고 이렇게 해서 따서 여기 부비부비 이렇게 북 같은 걸로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꽃을 이렇게 따서 또 부비부비를 해줘도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시면은 꽃대를 많이 안 올려요. 지금은 이제 꽃을 많이 보시고 여름에 이 아이들은 힘들어서 거의 꽃을 안 피워줘요. 그러니까 내년에 한 5월 달쯤 있죠. 5월 달쯤에 가가지고 부비부비 하면은 한 달 정도면은 씨가 나와요. 그럴 때 되면 이제 여름에는 어차피 꽃대가 못 올리니까 그때 가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혹시 씨를 받으실 분들은요. 지금부터 받지 마시고 지금부터 받고 하면은 계속 꽃을 봐야 되는데 꽃을 씨방을 맺게 되면 꽃을 잘 안 올려줘요. 제가 이 아이도 예전에 씨를 받아봤는데 봄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지금부터 씨를 맺게 되면은요 봄에 그렇게 흐드러지게 안 펴요. 한두 개 올리다가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가 경험상으로 여기 해본 건데요. 씨를 받을 때는 한 4월달, 5월달쯤에 부비부비 해서 한 달 좀 넘으면 씨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월 달쯤 씨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늦봄에 부비부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나면 꽃대 잘라주시는 거요. 꽃을 빨리 잘라주셔야 돼요. 여기 꽃이 시들잖아요. 아까 제가 그 꽃대 잘라버린 거거든요. 자, 꽃이 이렇게 피고 나서 이렇게 시들잖아요. 그러면은 꽃을 빨리 따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또 다음 꽃을 또 빨리 올립니다.
이렇게 해갖고 저기는 빨리빨리 따주시고, 입장도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노란 요런 떡잎이 질라고 하죠. 그러면은 다 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요렇게 노란 게 생기면은 요렇게 빨리빨리 따주세요. 요렇게 노란 게 생기면 요렇게 다 이거를 따는 게 아니라 요 정도로 남겨놓고 따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요걸 건드리면 톡 떨어집니다. 여기 보세요. 요렇게 따놓고 나면 요게 요렇게 건드리면 떡 떨어지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그냥 요렇게 입장만 요렇게 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저기 목대에 있죠. 이 무리도 안 가고 상처도 안 생기고 무름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입장이 이렇게 많으면 이게 꽃도 이게 빨리 피지를 않아요. 그리고 분갈이 하고 난 다음에 영양제 얘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하잖아요. 이러면 이제 영양제를 좀 주시면 됩니다. 9월 달에 분갈이 해가지고 10월, 11월 지금 2달 됐잖아요. 2달 조금 더 됐는데요. 이 흙 속에 있는 영양으로도 영양은 충분했어요. 그런데 영양제를 이렇게 꽃이 피지 않은 상태에서 영양제를 막 주면 꽃을 안 맺고 막 이렇게 성장만 해요.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겠나요? 막 꽃을 안 피우고 막 그냥 열심히 자라기만 합니다. 풍성하게.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오고 난 다음부터 영양제를 주세요. 분갈이 하고 난 다음에요. 꽃이 이렇게 안 왔는데 영양제를 주시지 마시고 꽃망우리가 이렇게 맺히면 그때부터 영양제를 주시기 시작하시면 돼요. 알갱이를 좀 얹어 놓으시면 됩니다. 알갱이를 얹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바나나 물이나 그 다음에 또 양파 껍질, 마늘 껍질 물 이런 거를 달여서 식혀서 물에 혼합을 해서 물 줄 때 그냥 이렇게 먹여도 되고요. 또 얹어 놓으셔도 되고 여러 가지를 줘보세요. 왜냐면 뭐 다 좋아요. 바나나 껍질 물도 좋고 마늘 껍질 물도 좋고, 마늘은 막 이제 김장하실 때 좀 사서 가져오시는 분들은 구하기가 좀 어려우시니까 양파 껍질 물 달인 것도 좋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영양을 좀 줘보세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쌀뜨물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쌀뜨물을 좀 사용을 해봤어요. 물에 희석을 해가지고. 그런데 좋은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용을 안 합니다. 어떤 분은 우유를 물에 희석해서 줘도 될까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이 많으신데, 저도 예전에 우유를 좀 사용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유가 그렇게 좋다는 생각은 제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쌀뜨물하고 우유는 저는 안 줍니다. 집에 계시는 영양제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씩 활용해 보세요. 매일 나오는 것도 그런 것도 괜찮고요. 아유, 카랑코에 단을 처리해서 벌써 망울 졌다는 분 많으시던데,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이렇게 저기 생식 성장을 안 하고 영양 성장만 이렇게 계속 하는데요. 저는 단일 처리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구정대 가야 꽃망울이 마침 맺힙니다요. 엄청 늦게 맺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요 11월 중순 제라늄 관리하기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꽃이 아직 추워서 저희 집은 이게 꽃에 이게 맞춰준다고 하지만 통풍 때문에 제가 계속 문을 지금 열어놓고 있고요.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있고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꽃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꽃이 지금 간혹 한두 상에만 이렇게 올라옵니다. 따뜻한 댁에서는 그 환경에 맞춰서 제가 말씀한 거를 좀 인용해서 이렇게 해서 예쁘게 키우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였습니다.